자, 이어서 두 번째 세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첫 번째 세션을 함께 하시면서 이런 의구심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AI가 우리의 업무 환경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라는 질문, 이 질문에 대답해드릴 시간입니다. 두 번째 세션은 세무사의 신 더존비즈원의 신동훈 이사님과 김진희 차장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더존비즈원이 제시하는 AI의 우리 업무 환경 변화,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또한 세무사님과 회계사님들을 위해 개발한 상생 서비스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전국적으로 많은 회계사님과 세무사님들의 호응을 얻었던 서비스이니만큼 기대감을 갖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더존비즈원의 신동훈 이사님과 김진희 차장님을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등록번호 16350 세무사 신동훈입니다. 저는 더존비즈원 플랫폼 사업부문 김진희 차장입니다. 신동훈 세무사님과 함께 위하고 T가 원 AI에 만나서 어떻게 업무 혁신을 이뤘는지 소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세무사님, 회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현재는 저는 세무사업 휴업 중이라 현업에서 떠나 있지만 선배 세무사님, 후배 세무사님, 동기 세무사님을 통해 세무회계사무소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듣고 있습니다. 앞에서 송호철 대표께서 인사말에서 언급한 것처럼 더존은 세무회계사무소에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어떻게 업무 혁신을 이룰 수 있을지에 고민을 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그 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세무회계사무소를 대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조사해봤습니다. 빈번한 세법 개정으로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민원서류 발급처럼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많아서 업무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간이지급 명세서처럼 예전보다 신고하고 제출해야 되는 서식들이 많아지다 보니 수임처별로 이렇게 신고 누락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또 세무회계업 특성상 세법 관련된 지식이 필수인데 특히 신고 기간이 집중되어 있는 상반기에는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 직원 양성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공감하고 여기 계신 세무사님, 회계사님들도 공감을 하실 텐데요. 왜 민원 서류 발급 요청은 세무조정 한참 바쁜 시기에 몰리는지, 또 세법은 왜 그렇게 자주 바뀌고 4대 보험 업무처럼 부수 업무의 비중이 자꾸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차장님, 그럼 원 AI가 세무회계사무소 업무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고민한 결과를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원 AI가 지원하는 기능은 정말 많지만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원 AI는 세법 및 세무정보 질의에 최신의 정보를 반영해서 답변을 제공합니다. 또 민원 서류를 발급할 수 있고 4대 보험 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된 데이터를 조회하고 또 홈택스 자료를 수집을 하면서 수임처의 그 신고 현황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각종 신고 관련된 데이터를 조회하고 분석해서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스마트A 10 데이터와 세무정보를 결합해서 세액공제 가능 여부 등 세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원 AI가 이렇게 업무를 지원한다면 직원들뿐만 아니라 1인 사무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세무사님들도 신고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한번 시연으로 보여주시죠. 네, 지금부터는 위하고 T에서 원 AI를 직접 시연하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 위하고 T의 메인 화면인데요. 이 화면 이제 많이 익숙하시죠? 위하고 화면 상단에 보면 원 AI 버튼이 있습니다. 네,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질문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창분리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창분리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을 이동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면 가운데로 이동해서 쭉 확대를 해서 좀 시연을 해보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 AI가 할 수 있는 일로 세법이나 세무정보에 대해서 최신 버전의 최신의 응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기존의 AI는 개정세법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더라도 가장 최신의 세법을 반영해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원 AI는 세법 정보 관련해서 질문을 했을 때 가장 최신의 세법을 반영해서 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먼저 원 AI가 이렇게 올해 개정된 법인세 서식을 답변할 수 있는지 AI를 통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2024년 법인세 개정된 서식 알려줘라고 질문해봤는데요. 그러면 2024년도 법인세 개정된 서식을 이렇게 목록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또 단순히 목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식명을 클릭했을 때 실제 서식을 바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세법도 자주 바뀐다고 그랬는데 서식도 3월 10일 정도면 법인세 서식이 나오죠. 서식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 서식을 뭐 2번씩 작성하는 이런 번거로움도 있었는데 원 AI가 이렇게 서식을 다 추천해 준다면 그런 번거로움은 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정 세법이나 이런 서식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문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세 신고 방법 알려줘. 네. 지금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질문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잔존재화의 정의라든가 신고 의무, 신고 납부 기한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마트웨이 10에서 어떻게 입력하면 되는지 스마트웨이 10의 입력 방법까지도 답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광범위한 세무 업무 특성상 직원들이 이렇게 모든 지식을 다 습득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바로 원 AI에게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또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들께서는 세법은 잘 알고 계시지만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 자체는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럴 때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세무사님, 회계사님들께서는 기존의 수임처 데이터를 조회할 때 어떤 방법으로 조회를 하셨습니까? 아마 각 수임처 회사별로 접속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조회를 하셨을 텐데요. 원 AI에서는 위하고 T의 메인 화면에서도 이렇게 수임처 데이터를 조회하고 분석해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요즘 매월 제출해야 되는 지급명세 종류도 많아졌는데 수임처마다 제출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잖아요. 이런 부분도 AI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되는데요. 10월에 간이지급 명세서 신고 대상 업체 중 신고가 안 된 거래처 알려줘. 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위하고 T의 메인 화면에서 질문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위하고의 원 AI가 수임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떤 수임처가 신고를 했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신고서 소득이 있으나 신고서만 작성했는지 또 마감을 했는지 전자신고를 언제 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전자신고가 안 된 거래처를 알려줘라고 질문하다 보니 전자신고일에는 이렇게 X로 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을 놓치면 가산세 부담도 있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신경 쓰이는데 가장 큰 건 거래처의 신뢰도 문제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AI가 다 챙겨준다면 신고에 더욱 원 AI에게 질문만 해주면 한 번에 이렇게 정리해 주니까 신고 누락도 방지할 수 있고 특히 이제 경력이 낮은 직원들 신고를 자주 누락하는데 이런 직원들 눈물 흘릴 일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고 대상 자료만 입력을 했는데 뭐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마감을 하지 않아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이렇게 질문 한 번에 바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앞서 원 AI는 4대 보험 신고서 작성 등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사업장 가입 자격 상실 신고서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때 4대 보험 신고서도 원 AI를 활용해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회사가 퇴사자가 발생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이번 달 퇴사자가 있는 수임처 확인해줘.
그러면 위하고 T에 있는 수임처 중에서 이렇게 퇴사자가 있는 수임처를 원 AI가 답변을 해줍니다. 지금 퇴사자가 있는 수임처 목록이 확인되는데요. 저는 그중에 에이스 상사로 한번 4대 보험 신고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되는데요. 에이스 상사의 이번 달 퇴사자 4대 보험 신고서 작성해줘 라고 질문하면 됩니다. 그러면 에이스 상사의 퇴사자를 다시 검색을 할 거고요. 지금 보면 오른쪽에 신고서 작성 상태라고 표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작성된 상태의 퇴사자가 확인되는데요. 그러면 바로 상시 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고서 바로 가기를 클릭하면 해당 메뉴로 바로 이동됩니다. 사업장 가입 자격 상시 신고서 메뉴로 바로 이동돼서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고 내용을 확인해서 선택한 다음에 마감해서 신고를 화면에서 바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원 AI는 우리가 가진 수임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답변을 하는데요. 참석해주신 세무사님, 회계사님들께서도 혹시 부가가치세의 과세 유형이 변경되었는지도 모르고 신고서를 작성했다가 변환 오류가 나서 신고서를 삭제하고 재작성해 보신 경험 있으실 텐데요.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원 AI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2024년 간이과세자에서 과세 유형이 전환된 수임처 알려줘. 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수임처들 중에서 과세 유형이 어디가 전환되었는지를 이렇게 목록으로 제공하고요. 단순히 목록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과세 유형 전환 일자까지도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임처별로 일일이 조회를 하지 않아도 어느 수임처가 과세 유형이 전환됐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회계사님, 세무사님 거래처 중에 세무자료를 미리미리 주는 업체도 있지만 신고를 다 마치고 세금을 알려줄 때야 비로소 이제 공유해주는 이런 업체들도 있잖아요. 이제 원 AI가 이렇게 과세 유형 판단까지 해준다면 거래처에 늦게 알려주더라도 두 번 작성하는 이런 번거로움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세무회계사무소가 수임처로부터 과세 유형이 전환됐다는 통지를 전달받지 않아도 이렇게 원 AI에게 간편하게 질문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 AI가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8월에 아마 법인세 중간내나 신고하셨을 겁니다. 이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어느 수임처가 신고 대상인지 또 납부 예상세액이 얼마인지를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원 AI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2024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 업체와 납부 예상세액 알려줘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요. 이 중간예납 신고서를 직접 작성을 한다거나 홈택스에서 조회를 하지 않아도 원 AI가 홈택스 데이터라 장부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직전 연도 홈택스 기준 그리고 장부 기준으로 당해년도의 납부 예상세액을 확인하는 그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 신고를 해야 되는 곳인지를 알 수 있어서 또 어떤 방식으로 신고할 건지 신고 기준을 정할 수도 있고 납부 예상세액을 미리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세무 조정할 때 또 이런 도움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통합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경우에 공제 금액이 크다 보니 공제 대상이 된다면 공제를 받는 게 좋을 텐데요. 그러면 이렇게 통합 고용증대처럼 이렇게 고용이 증가되었는지 기존에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각 수임처별로 일일이 진입 접속해서 고용 현황을 조회를 하고 이 고용 인원이 증가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서 반영을 했을 텐데요. 이제는 원 AI에게 간단히 질문만 해보면 됩니다. 2024년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업체 알려줘.
이렇게 질문을 하면 또 이제 원 AI가 수임처들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고용 인원이 증가된 수임처가 어딘지를 확인을 하는데요. 이렇게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이 돼 있고 어떤 수임처가 증가됐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전년도, 당해년도 근로자 수도뿐만 아니라 또 증가 인원까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이렇게 신고 기간에 이렇게 고용 인원이 증가되는 곳이 어딘지만 확인해 줘도 정말 조정하는 시간이 아주 많이 단축되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이렇게 원 AI를 시연을 하면서 질문에 따라서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있는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원 AI는 단순히 법령 검색을 넘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실수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를 제출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라고 홈택스로 질문을 하면 답변 받는데 시간도 사실 많이 걸리고요. 또 뭐 가산세 등 불이익에 대한 가산세 등 단순히 이런 단답형의 답변을 받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원 AI에게 내가 홈택스에 질문할 거 원 AI에게 내가 궁금했던 점을 그대로 입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저는 지금 불이익이라든가 후속 조치 등에 대까지도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해서 알려달라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가산세뿐만 아니라 뭐 불이익이라든가 후속조치 예외 사항을 국세청 자료를 근거를 해서 답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 AI는 어떤 문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발급 요청이 신고 때 몰린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혹시 AI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아주 간단하게 발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업무 중이라도 원 AI에게 이렇게 바로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스 상사의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을 홈택스로 발급하려면 또 발급한 민원 서류를 팩스로도 보내주려면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되는데요. 네, 에이스 상사의 2024년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 홈택스에서 발급해서 제가 지금 전송할 팩스 번호를 입력해봤는데요. 이쪽으로 이제 팩스 보내줘라고 질문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팩스로 보내줘라고 해서 지금 보낼 팩스 번호를 입력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팩스가 아니라 나는 발급된 민원 서류를 메일로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메일 보내줘라고 질문을 해봐도 됩니다. 아이고 서류 발급이 됐다라고 나오네요. 발급된 서류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발급 서류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실제로 발급된 서류이기 때문에 발급 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민원 담당자의 정보, 세무서장 날인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급됐던 서류는 이제 전송을 해봐야 되겠죠. 전송 버튼을 클릭을 하면 위하고 T에는 팩스 서비스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여기서 전송 버튼 한 번에 바로 팩스로 입력한 번호로 팩스가 전송됩니다. 저는 실제로 팩스가 전송되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팩스 번호를 그대로 입력을 해봤는데요. 아마 다음 설명을 드릴 때쯤 실제로 팩스가 전송됐다는 알림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장님, 제가 세무사 할 때야 뭐 팩스를 많이 썼지만 요즘처럼 IT 시대에도 이게 팩스를 많이 쓰나요? 세무사님 휴업하셨다고 들었는데 팩스 사용하시던 거 잊으셨나 봐요. 아직도 수임처와 팩스를 많이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임처에서 팩스 하나 보냈다고 이제 확인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바쁘게 업무하던 중에 팩스 확인하기 어려우시죠? 위하고 T의 팩스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원 AI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수신된 팩스 내용 알려줘, 요약해줘 이렇게 질문을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원래는 위하고 T의 팩스 서비스로 받은 팩스함에 가서 또 받은 팩스함을 조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원 AI에게 질문 한 번에 어떤 팩스 내용이 수신되었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위하고 T의 팩스 서비스니까 이게 가능한데 만약에 이게 종이로 받은 팩스였다면 일일이 확인하고 하나하나 분류를 하셨을 겁니다. 또 아까 잠깐 보셨을 텐데 위하고 T는 이렇게 팩스 말고도 메일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메일 서비스에서도 이렇게 요약해줘, 읽지 않은 메일 요약해줘처럼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위하고 T의 메일 외에도 위하고 T는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 메신저에서도 원 AI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무실의 경우 거래처의 소통은 개인 톡을 사용하거나 규모가 있는 경우에 업무폰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석해주신 세무사님, 회계사님들께서는 수임처와 소통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안 하세요? 네, 수임처와 TH로 연결되어 있다면 사적으로 사용하시는 메신저와는 다르게 위하고 T의 메신저 서비스를 업무 전용 메신저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메신저 서비스 왼쪽 상단에 이렇게 수임처와의 대화라는 란이 있는데요. 지금 에이스 상사가 TH로 연결된 수임처라서 이 수임처와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업무 전용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대화 이력이 쭉 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담당자가 퇴사를 해서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담당자는 이전의 담당자와 대화 나눴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 대화 내용을 읽어볼 필요 없이 원 AI에게 이렇게 질문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에이스 상사와 2024년에 나눈 대화 내용 요약해줘라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에이스 상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이렇게 주제별로 대화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읽지 않아도 바로 파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임처와의 대화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TH 서비스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럼 메신저 외에 또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TH란 어떤 것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TH의 다양한 기능 중에서 많은 사용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기능 두 가지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TH는 세무회계사무소와 수임기업 간의 협업을 지원하는 무료 서비스인데요. 스마트 10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업 경영에 필요한 효율적인 세무 업무 처리를 돕는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는 건 통장 정리인데요. 통장 정리는 세무회계사무소와 수임처 간에 이렇게 수집된 통장 내용을 함께 조회를 할 수도 있고 또 메모 기능이 있어서 정확한 회계 처리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빙영수증 관리인데요. 모바일에서 촬영한 영수증이나 PC에 저장된 영수증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고 그 내용을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확인해서 회계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능들을 TH 화면에서 직접 시연을 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화면은 좀 낯서실 것 같아요. 이건 TH라고 해서 위하고 T의 수임처가 보이는 화면입니다. 그 중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통장 정리를 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통장 정리에서는 이렇게 수집된 통장의 입출금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현금 입출금이라든가 적요만으로도 어떤 거래인지를 좀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이렇게 메모란을 클릭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기업은행 대출이자 출금 내용입니다 라고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저장된 메모는 세무회계사무소 쪽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정확하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요. 또 증빙영수증 관리에서는 이렇게 이런 영수증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빙영수증 자료를 업로드를 해서 세무회계사무소로 전송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TH에서 어떻게 업로드를 하고 전송하는지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이게 어떻게 조회되는지를 다시 위하고 T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시 위하고 T의 수임처 관리에 있는 통장 정리 화면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메모란에 이렇게 new라고 표기되는 거, n으로 표기되는 거 보이시죠? 수임처에서 입력한 메모 내용이 이렇게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원래 입력했던 건 상대 계정이 지급 수수료였는데 메모란을 보니까 수수료가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에 맞게 상대 계정을 입력을 하고 입력한 전표를 상대 계정을 입력하고 이제 입력한 전표를 선택해서 전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증빙 영수증 입력에서는요. 아까 업로드했던 영수증 이미지를 전송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영수증 이미지랑 증빙 내용을 보고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부적합하면 왜 부적합한지 부적합한 사유를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적합한 증빙 영수증인 경우엔 적합 증빙 태브에서 조회를 할 수 있는데 이 영수증의 거래일자라든가 부분, 유형을 설정을 해서 선택한 다음에 전송을 하면 바로 전표로 전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차장님, 지금까지 소개해준 기능들은 대부분 이제 직원들이 사용하거나 1인 사무실을 하는 세무사님들께 되게 유용할 것 같은데, 그러면 세무사님, 회계사님이 사용하시기에 좀 유용한 기능, 추천할 만한 기능, 이런 기능도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TH를 연결한 수임처라면 제공할 수 있는 컨설팅 서비스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업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 사업 분석 보고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동종업계와 비교를 하고요. 이렇게 재무 건전성 지표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렇게 평가 항목별로 이렇게 개선안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세무대리인 의견까지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리포트도 제공되는데요. 이건 저장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고 내역 분석이라든가 부가율 추이 분석,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액 비중을 리포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건비 신고 현황 리포트인데요. 인건비 신고 현황은 저장되어 있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리포트로 제공을 하니까요. 컨설팅 시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회로부터 제가 등록갱신 공문을 받았는데 이런 컨설팅 기능이 제공된다면 제 기업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도전에 남아주셔야 돼요. 네, 참석해주신 세무사님, 회계사님들께서도 이 컨설팅 서비스 꼭 기억하셨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금 설명드린 TH는 수임처와 연결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였다면 지금 보시는 나하고는요, 수임처의 직원을 관리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임처 직원이 나하고 모바일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를 하고 그 앱에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무회계 사무소는 이렇게 급여 명세서라든가 또 연말정산 증명서류 등 인사 관련해서 이런 자료들을 간편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급여 관리 쪽에서는 지금 휴대전화에 설치한 나하고 어플에 이렇게 근무 시간을 등록할 수 있고요. 등록한 근무 시간은 세무회계 사무소에서는 이 근무 시간을 수집을 해서 급여 자료 입력에 반영할 수도 있고, 이 반영한 급여 자료 입력을 전송을 해서 급여 명세서를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보통 급여 명세서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으실 텐데 나하고 앱에서 급여 명세서를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또 연말정산 기간에는 수임처 직원이 직접 본인의 부양가족을 등록한다거나 이렇게 국세청 간편 인증을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수집을 하고 업로드를 해줄 수가 있고요. 이러면 세무회계 사무소는 이렇게 모니터링 기능이 있어서 자료를 검토를 하고 또 마감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또 수임처 직원에게 전송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모바일 이미지로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근무 시간을 등록을 할 수 있고 급여 명세서를 이렇게 나하고 앱에서 급여 명세서를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명세서 이미지를 좀 보았고요.
자, 다음 지금 보시는 화면은 위하고 T에 있는 급여 현황 화면입니다. 이렇게 나하고를 사용하는 수임처 직원들을 선택을 해서 나하고 앱에서 체크한 근무 시간을 근무 시간 불러오기로 불러오면 마감한 근무 시간 데이터를 이제 그 일반 근로 시간 또 근무 일수를 반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급여 세액 계산까지 하면 이 데이터가 급여 자료 입력의 근무 시간으로 바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차장님, 방금 소개해 주신 T-엣지라든지 나하고 서비스 참 탐나는데 이런 건 얼마에 쓸 수 있나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TSG, 나하고 모두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니까요.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네, 지금까지 제가 똑똑한 원 AI와 TSG 그리고 나하고를 이용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좀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처음 공개하는 원 AI 세무조정을 소개해드릴 시간인데요. 역시 AI 세무조정은 세무전문가분께서 소개해주시는 게 맞겠죠. 세무사님, AI 세무조정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AI 세무조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 사무소를 운영하는 회계사님, 세무사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사업하던 시절이나 크게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의 가장 큰 거는 첫째는 이제 새로운 수익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 같고요. 둘째는 일 잘하는 직원, 특히 경력자 채용에 대한 고민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 한여름 지나가고 찬바람이 불어오니까 여유롭지만은 않죠, 그죠?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이제 연말정산부터 시작되는 이제 신고부터 해서 부가세 신고, 결산, 법인세 신고까지 이제 신고에 대한 걱정들이 좀 많으실 텐데요. 특히 신고 업무 가운데 법인세 신고의 경우 이 경력에 따라서 신고서 품질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회계사님, 세무사님들에게는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세 가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첫 번째는 국가가 부여한 전문 자격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둘째는 사무실이라는 물적 자원도 가지고 있고 직원이라는 인적 자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가장 중요한 세무회계 사무소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세 가지 경쟁력 있는 자산을 가지고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에 어떻게 남들과 차별하고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도 여기서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가 뭐죠? 주제를 모르시고 참석하신 건 아닐 것 같은데요. AI죠. 그죠? AI라는 단어가 처음 이제 들리기 시작했을 때, 처음 접한 소식 중에 하나가 AI의 등장으로 사라질 10대 직업, 20대 직업, 이런데 꼭 세무사업, 회계사업이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함 때문에 오늘 세미나가 행사 소식을 들었을 때, 과연 AI가 세무회계 사무소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라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 행사에 참석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무거운 주제는 잠깐 내려놓고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서 AI에게 법령 정보하고 세무사님, 회계사님이 가지고 있는 기업 고객 데이터를 학습시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무사님, 회계사님 혹시 여기서 나는 AI 서비스를 써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 잠깐 이렇게 손을 좀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네요. 안 쓰시나 봐요. 오늘 이제 5번째 지역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광주 지역이 제일 많이 손을 들으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손은 못 드셨지만 AI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앞에서 이창규 교수님께서 AI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전해주셨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도전의 원 AI 세무조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AI가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서 세무조정을 시작했다는 점이 하나고요. 둘째는 신고서를 그냥 임의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세무사님들이 검토할 때 하는 방식대로, 직원들이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하는 방식대로 프로세스에 따라서 신고서를 작성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세무사님 회계사님이 쓰시는 AI 서비스는 써보시면 계산의 부정확성을 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더존의 AI 세무조정은 앞에서 정재원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신 더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계산이 정확하고 서식에 작성된, 서식에 기록된 숫자가 무의미한 숫자의 조합이 아니라 재무제표라는 서식을 통해서 확정된 숫자를 정확히 신고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더존의 AI가 세무조정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AI가 법인 세무조정을 할 만큼 똑똑한가요? 아마 일반 AI 서비스들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더존의 AI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AI가 세무조정을 하는 걸 보기 전에 더존의 원 AI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셔야 믿으실 거잖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호응이 발표자의 기운을 북돋아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시험 원 AI의 성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문제집 풀이를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시험 문제는 2021년에 실시된 세무사 1차 시험입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와 채점에 필요한 정답지를 함께 등록을 하고요. AI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험 보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물론 아주 옛날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지만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무턱대고 막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시험 문제를 1번부터 40번까지 쭉 넘겨보면서 어느 분야에서 출제가 됐는지 어떻게 풀이해야 할 건지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원 AI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읽어드리면서 어떻게 풀이할지 플랜을 세우고 있는 거죠. 네, 문제를 벌써 다 읽었으니까 문제를 풀어보게 해야겠죠. 하단에 AI 문제풀이를 클릭해보면 AI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시험 문제와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들이 각각의 프롬프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검토 결과나 답을 얻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던지는데요. AI 역시 시험 문제를 보고 문제와 보기 문항이 맞는지를 검토하고 정답을 찾기 위해서 이런 플랜을 세워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2번 문제 풀고 있는데 이 시험 문제를 다 풀기에는 40문제 풀기에는 뭐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만 중단을 하고 이미 풀어놓은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험을 다 봤으면 채점을 해봐야겠죠. 네, 답안을 채점해보면 원 AI는 40문항 중에 31문항을 맞춰서 78점을 득점을 했습니다. 2021년 재정학 평균 점수가 52.76점입니다. 생각보다 높죠? 네. 그 전해 20년 시험이 한 평균보다 6점 정도 낮았고요. 심지어 22년 시험과는 평균 점수가 한 10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당시 평균이 52점이었으니까 AI는 뭐 한 26점 정도 더 득점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점수를 보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23년 전 제가 시험 봤던 재정학 점수보다 더 높게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점수 보니까 꽤 고득점인데 이 정도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정도라면 법인 세무조정도 정말 가능하겠는데요? 궁금하세요? 네. 그러면 더존의 원 AI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 AI 창에 세무조정 프로세스에 따라 2023 기속 과목별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하고 법인세 신고서를 확정해 주세요 라고 프롬프트를 던지면 원 AI는 지금까지 학습한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서 개정 과목을 체크하고 작성해야 될 서식을 추천하며 직전 연도 신고서를 참고해서 누락된 서식이 없는지를 검토합니다. 이후 법령과 프로세스에 따라서 과목별 세무조정을 수행하고 세무조정 결과를
세무사님, 회계사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검토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소개해드린 원 AI 세무조정을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화면 익숙하시죠? 지금 아래 수임처에 보면 맨 위쪽에 주식회사 정도라는 거래처가 보이는데요. 여기에 AI 조정이라는 새로운 버튼이 보이시죠? 현재는 알파 테스트에 있기 때문에 나는 U하고 T를 쓰고 있는데 저런 버튼 없더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지금 저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무사님이 쓰는 U하고 T에는 노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AI 조정 버튼을 클릭해서 AI에게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해 보겠습니다. 원 AI가 지금 뭐 계속 확인을 하고 있죠. 서식을 작성하는 동안에 발표자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도전의 원 AI는 자체 개발한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표준 재무상태표를 분석해서 세무조정에 필요한 개정 과목이 보이면 작성해야 될 서식을 추천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 유가증권 평가 조정 명세를 작성해야 된다고 서식을 추천하게 되고요. 매출 채권과 대손 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을 조정해야 된다라는 서식을 추천하게 되는 거죠. 아래쪽에 또 퇴직급여와 퇴직연금이 있기 때문에 관련 서식 2종에 대한 서식을 작성하도록 추천하게 되고 아래 뭐 장기제품 보증 충당부채 같은 경우는 별도의 조정 서식이 없죠. 네, 소득금액 조정 학계표에 바로 반영을 해야 되는 서식이기 때문에 개정이기 때문에 소득금액 조정 학계표를 추천해 주게 됩니다. 또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을 보게 되면 선급비용도 있네요. 선급비용 조정명세서 선급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원천납부세로 기납부세금을 공제받아야 되고 사무서식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관련 서식을 추천해 주게 됩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같은 경우는 이제 2번 조정을 하기 때문에 재고자산 유가증금 평가 조정명세를 작성하겠지만 소득금액 조정 학계표에도 반영해서 기타와 유보 처분을 같이 병행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표준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이 있기 때문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조정 수익금액 명세를 작성하라고 추천을 하게 됩니다. 타계정 대체가 있는 경우 타계정 대체의 거래내역을 확인해서 조정후 수익금액에 반영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 작성을 해야 되고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가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조정 학계표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네, 세금과 공과에 대해서도 관련 서식을 추천해 주는 거죠. 그럼 이제 AI가 어느 정도 일을 했는지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요. 법인세 신고서 작성이 완료됐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원 AI가 벌써 세무조정을 다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원 AI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표준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작성해야 될 서식 목록을 확정해 준 거죠. 근데 원 AI가 그 작성 서식을 추천해 준 것뿐만 아니라 이 세무 서식을 직접 작성해 준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 보이는 이 순서 뭔가 세무 전문가라면 아는 우리가 조정하는 그 순서인 것 같은데요. 아주 탐나는 직원 아닌가요? 네, 이 화면을 보고 세무조정 프로세스를 이해할 정도라면 이런 직원을 데리고 일을 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원 AI가 서식을 추천했을 뿐만 아니라 서식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조정 프로세스에 따라서 세무조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럼 조정이 완료됐으니까 이 AI가 정확히 일을 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겠죠. AI 세무조정 검토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앞에 표준 재무상태표부터 4종은 동일한 로직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개정 과목을 추천하고 서식을 작성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가장 먼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수익 금액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나라고 기억을 더듬어 보면 가장 먼저는 이제 중소 중견기업을 판단해야 그 이후에 미치는 세무서식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소득 구분 계산 시에 공통입금의 구분 기준 뭐 이런 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수익금액 조정 명세를 작성할 때 도전의 원 AI는 결산서에 매출액만 반영해 주는 게 아니라 영업의 수익에 있는 항목들을 분석해서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해 줍니다. 수익금액 조정 명세를 작성했으면 다음 서식이 조정 후 수익금액을 작성해야겠죠. 네, 조정 후 수익금액을 보시면 우리가 서식의 프로세스를 아는 것처럼 AI도 서식 작성 프로세스를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동일한 프로세스 따라서 작성을 하고 있는 거죠. 원 AI는 서식 간의 데이터의 연동을 학습했기 때문에 앞에서 작성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의 숫자를 조정 후 수익금액에 수익금액뿐만 아니라 가감되는 금액도 정확하게 반영을 해줍니다. 아울러 앞에서 말씀드린 타결정 대체도 거래의 성격을 분석해서 부가치세 과세 표준과 수익금액의 차이 내역을 분석하는 데 정확하게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금액 2종 서식을 작성했다면 다음으로 세무사님, 회계사님 어떤 서식을 검토하시거나 직원들이 작성을 하죠? 일 안 하시나 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든 서식이 공통으로 적용된다면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를 작성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뿐만 아니라 감면 대상 업종인지를 판단하는 데 적용이 되고 세액공제 공제율이 차이가 있으며 최저한세 세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죠. 더전의 비즈니스 모델 기반한 AI 세무조정은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를 작성할 때 사업 요건과 규모 요건뿐만 아니라 독립성 요건을 판단해서 중기업인지 소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를 판단해주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유예기간 적용이 다르죠. 그죠? 여기서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하시면 아주 난감해집니다. 그죠? 중견기업은 뭐 유예기간이 별도로 없지만 중소기업은 유예기간이 적용받기 때문에 그 유예기간을 정확히 기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업무 추진비를 보시면 원 AI는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과의 거래가 있다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이 특수관계인과의 수익금액과 일반 수익금액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작성해주고 사적사용 접대비, 뭐 실무에서는 사적사용 접대비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넣어봤습니다. 접대비 계정을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적사용, 뭐 대표이사 사적사용분, 개인사용분, 뭐 이런 적용을 해서 넣었을 때 정확하게 반영을 해주고 있고 한도 초과액은 물론 세무조정에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갑서식에 보시면 문화접대비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접대비도 정확히 구분해주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서식은 세무조정상에 집계되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를 한번 보시면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는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세법상, 세무상 과세 소득으로 바꾸는 중요한 서식이죠. 소득금액 조정합계표가 작성됐다는 말은 대부분의 세무조정이 확정됐다는 것이고, 물론 그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제외한 세무조정들이 거의 다 완료됐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일반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기업이라면 소득금액 합계표가 작성됐다는 것만으로 기업의 대략적인 세부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서식은 공제세액 계산서 중에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앞에 김진희 차장이 소개할 때 잠깐 언급도 됐지만 혜택이 큰 반면 모든 업체가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소비성 서비스업은 우리 통합고용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의 서식을 작성해 줬을 때는 나중에 가산세 부담이 생각보다 커질 것입니다. 이런
적용 대상 업종인지를 AI가 판단을 해주고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은 물론 연령 기준, 장애 여부를 판단해서 서식에 해당 셀에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래처가 제한 업종인지 업종 판단을 별도로 안 하셔도 아까 앞에서 보셨던 수익금액 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한다면 업종 판단을 하게 되고 근로자 유형이 어딘지를 찾기 위해서 세법 조문을 찾아보지 않아도 서식을 정확하게 작성해 주게 됩니다. 세무사님, 이 통합고용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액공제나 감면인 경우에는 이 공제세액계산서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작성해야 되는 서식들이 있잖아요. 원 AI가 함께 작성해야 되는 서식을 알고 있을까요? 설마 거기까지 학습이 가능한지. 또 이렇게 최저한세 걸리면 순서도 중요한데요. 네, 탐나는 직원이죠. 이런 걸 다 알고 있다면 네, 아주 탐나는 직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 AI는 세무사님들이 검토하는 프로세스, 직원들이 세무조정하는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학습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조정명세서뿐만 아니라 공제 감면 추납세 각계표, 최저한세 조정을 통해서 단기에 공제받아야 될 공제세액이 얼마인지 2월 세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반영해주고 세액공제 신청서에 단기 공제액을 정확하게 반영해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서식은 이제 50호 서식이라고 하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원 AI는 과목별 세무조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을 했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할 때 계정 과목하고 금액만 작성한 게 아니라 소득처분도 했는데 유보의 경우 성격에 따라서 단기에 새로 발생한 증가인 건지 전기 이전에 발생한 유보의 감소인 건지를 판단해서 을 서식에 정확하게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액을 확정하러 가볼까 하는데요. 잠시만요. 지금 화면에 상단에 붉은색으로 그 느낌표 동그라미가 보이는데 저 상태로 마감하면 왠지 오류가 발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런 걸 찾아내는 직원이 신고를 2번 하지 않는 이런 일을 잘하는 직원인 거죠.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앞서 현재까지 AI가 어떻게 세무조정해서 세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보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3호 서식을 한번 보시면 현재 상태에서 지금 에러 표시까지는 아니지만 AI가 작성을 했지만 뭔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서식 2종을 제한 세금을 보시면 151번에 보면 세금이 지금 얼마죠? 2,989만 원. 그죠? 2,989만 원. 989만 원. 네. 기억하셔야 돼요. 2,989만 원. 네. 단수는 떼고, 네. 2,989만 원. 그러면 이제 우리 수입배당금 명세서를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수입배당금 명세를 작성할 때 AI는 대부분의 정보들을 회사 등록 정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서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실무에서 직원들이 수입배당금 조정명세를 작성할 때 이런 지분율 정보를 모른다면 어떻게 하죠? 작성 안 하고 그냥 건너뛰나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입금불산입 항목 중에 몇 안 되는 서식이잖아요. 그죠? 네. 직원들도 거래처에 확인하거나 세무사한테 물어보러 오겠죠. 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관련 정보가 회사 등록 정보나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 정보가 없다면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보셨던 T 엣지를 통해서 지분율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거래처에서 답신이 오게 되면 이 정보가 입력되고 입금불산입 하게 될 텐데 올해 이렇게 지분율 정보가 입력됐다면 내년에는 이 정보가 이미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물어볼 필요는 없겠죠. 두 번째 보실 서식은 기업업무준비 조정명세서입니다.
앞에서 우리 이제 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금액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준다고 했는데, 반영해준다고 했는데, 작년까지는 분명히 특수관계가 유지가 됐는데, 특수관계가 해소되었을 경우, 세무사님들 어떻게 판단하시죠? 뭐 세무사님들이 거래처로부터 그 특수관계 해소됐다는 정보를 미리 알았다면 예, 아니를 판단하겠지만 이 역시도 모른다면 작년까지는 분명히 조정계산서에 특수관계자 매출이 있었는데 AI가 작성한 매출에 특수관계가 없다면 AI는 세무사님이나 직원들에게 이 정보가 작년과 다르니 확인해 주세요라고 안내를 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올해는 특수관계자의 매출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니오를 체크해서 경고를 지우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두 종 서식을 우리가 서식을 다시 한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수입배당금 명세에서는 입금불사님이 나올 거고요. 기업업무 추진비는 서식을 바꾼 게 없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겠죠. 이제는 사무서식을 한번 보실 텐데요. 사무서식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합계표를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죠. 네, AI 조정 재검토를 재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네, 서식이 다시 작성됐다고 하니까 합계표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방금 우리가 재계산을 하고 왔더니 조금 전에 송금사님, 입금불사님의 어떤 4번 배당금 수익이 입금불사님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금액 합계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세금이 이제 달라졌겠죠? 안 달라졌을까요? 우리 사무서식을 다시 한번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숫자 좀 기억해 달라고 했던 숫자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선물 있습니다. 네, 손 들고. 선물 있습니다. 네, 세무사님. 2,989만 원. 네. 근데 우리 방금 AI 세무조정을 재검토하고 왔죠? 네. 수입배당금 입금불사를 했기 때문에 세금이 달라져야 정상인 거고, 이게 2,956만 원 정도, 한 33만 원 정도 감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세무사님 그 선물 하나 전달해 주시고요. 이 선물은 제가 사비로 준비한 것입니다. 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사무서식을 작성할 때 원 AI는 세무사님, 회계사님이 재검토를 해주시면 이 바뀐 서식, 바뀐 세금에 대해서 재계산을 할 뿐만 아니라 아래 분납 규정을 정확히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분납 한도까지도 정확하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사무서식까지 마쳤다면 우리가 마지막 서식, 1호 서식을 한번 보고 마감을 하셔야 될 텐데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입니다. 이 1호 서식을 작성할 때 회사 정보하고 앞에서 우리가 작성했던 과목별 조정계산서, 부속서를 참고해서 해당 작성 여부를 판정을 해줍니다. 다만 아래쪽에 보시면 조정반 번호가 지금 누락되어 있는데요. 제가 휴업중인 관계로 제 번호를 넣을 수는 없어서 제가 쓰던 조정반 번호를 학습을 시켰는데 등록을 하게 되면 반영을 합니다. 하니까 세무사님, 회계사님 조정반이 빠져있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세무사님 조정반을 학습을 시키면 정확하게 반영하는 건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통장을 마치고 직원들하고 거래처 소통하면서 일하는 거의 결과물이 결국에는 3월 법인세 신고서를 뽑아내기 위해서 하는 1년의 과정이라고 했을 때 AI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모든 서식을 다 작성하지 못했지만 AI가 충분히 이 서식을 작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년 전 제가 이제 세무사 시장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나 세무사업을 운영하던 시기에도 기장시장은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24년 기장시장은 좋은가요? 좋으신가 봐요. 저 나가도 돼요? 유사일에 기장시장은 좋았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97년 IMF 세대라 저희 동기들이 경제학과 80명 중에 취업을 2명 했습니다. 한 명은 ROTC로 군인으로 취업을 했고 한 명은 결혼해서 가사 취업하고 나머지 78명은 다 실업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뭐 오늘 이제 오신 분들 보니까 저희 동기 세무사님들 몇 분 오셨던데 IMF 세대로서 저희가 제일 힘들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모든 시장들이 다 어려웠어요. 현재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회계사님, 세무사님들을 위해서 더 좋은 준비하고 있는 위하고 T 세무조정과 T-엣지, 나하고를 이용해서 좀 더 어려운 상황을 좀 돌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조금 더 높은 생산성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세무사님, 저희 더존에서 준비 중인 또 다른 서비스가 있잖아요. 세무사님, 회계사님들을 위한 상생협력 서비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내용들은 앞에서 뭐 우리 이제 직원들이나 일인 사무실하는 세무사님, 회계사님들에게 좀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초반에 말씀드렸던 신규 수익액, 새로운 수익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란우산 공제인데요. 혹시 참석하신 분들 중에 노란우산 공제 가입을 추천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회계사님. 대부분의 이제 그 개인 사업자의 절세 방안으로 세무사님, 회계사님들이 그 노란우산 공제 가입을 추천하는데요. 어떻게 해보시면 간단한가요? 네. 가입 절차도 되게 복잡하고 제출 서류도 많다 보니까 은행에 직접 문의하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히 프로세스 한번 보시고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무사님, 회계사님 거래처 중에 우리 거래처에 노란선 공제 가입하면 좋겠는데 라는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를 가장 먼저 가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업체에 청약서하고 안내문을 보내면 거래처에서는 세무사님 보내주신 청약서를 확인하고 작성해서 세무사님께 회신을 하게 되면 세무사님, 회계사님이 하실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청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검토만 하시면 되고 이거를 중앙회에 전달하시면 중앙에서 심사를 통해서 환급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시연을 통해서 잠깐 보시면 수임차 관리에 노란우산 공제 관리를 실행하게 되면 상단에 네, 수임차 관리에 컨설팅의 노란우산 공제를 클릭하게 되면 세무사님, 회계사님들이 이 노란우산 공제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지금 뭐 오프라인에서 가입자 유치를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가입자 권유 코드를 가장 먼저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코드를 발급 받으시면 뭐 클릭 한 번으로 발급이 됩니다. 발급하시고 세무사님, 회계사님이 아까 조금 전에 그 머리에 떠올렸었던 수임업체, 그 수임업체가 대상이 되는지를 추가하시면 가입 가능 여부는 AI가 판단해 줍니다. 이렇게 거래처를 선택하시고 가입 안내문을 전송하시면 고객에게 안내문과 청약서가 전달되게 되고 고객은 세무사님의 거래처는 청약서를 받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사님, 회계사님이 할 일은 딱 한 가지, 이 청약서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작성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이 서식을 중앙에 전달하면 되고요. 중앙에서는 서류 심사를 통해 가입이 확정되고 세무사님, 회계사님께는 수수료가 지급되는 절차입니다. 뭐 이 과정에서 세무사님, 회계사님이 뭐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한다거나 매출 관련 서류를 복잡하게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U하고 T에서 모든 데이터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서류 없이 세무사님이 클릭 몇 번으로 노란선 공제에 가입을 할 수 있고 거래처는 절세를 할 수 있고 세무사님 회계사님께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급금 신고관리 서비스인데요. 세무사님들은 현재 그 업역 침해에 대한 본의 대응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실 텐데요. 환급금 신고관리 서비스는 프리랜서를 포함한 종업소의 신고 대상자들이 환급을 받는 경우 환급액을 모의 계산하고 세무사님 회계사님께 수임을 의뢰하게 되면 세무사님 회계사님이 그 내용을 검토하고 나는 이 수임을 받겠다라고 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간단하게 프로세스 한번 보시면 고객은 과거 신고 내용을 확인해서 5개년치에 대해서 내가 환급액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고 그런 다음 추가 공제를 입력해서 세무사님을 찾고 세무사님께 의뢰를 하게 되면 세무사님들은 의뢰받은 내용을 검토해서 내가 이 수임을 의뢰를 받겠다, 계약을 하겠다라고 결정하시면 고객하고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것 때문에 수임료가 있어야겠죠. 수임료를 결정해서 고객에게 전달하고 고객이 그 수임료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세무사님하고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그 이후에는 소득세 경정 청구하고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연 화면을 잠깐 보시면 고객이 T-엣지라든지 나우그에서 환급금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세무사님을 찾고 세무사님께 환급 의뢰를 하게 되면 세무사님 회계사님은 T-엣지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보면 플로팅 배너에 환급 문의가 몇 건이 들어왔고 어느 상태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플로팅 배너를 클릭하시면 알림 관리에 세무사님께 의뢰한 고객들이 나오고 이 고객에 대해서 나는 박수와 고객의 의뢰를 검토하고 수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체크하고 안내문을 전송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수수료가 표시되게 되고 이 수수료에 대해서 고객이 만족한다면 세무사님과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방금 소개해드린 환급금 신고관리 서비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이제 의뢰를 하는 고객 입장에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득자가 환급 의뢰를 하고 세무사님이 수임을 결정했을 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게 아니고 고객이 세무사님과 계약이 되는 그 시점에 개인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를 예방할 수 있고요. 둘째는 이제 세무사님께 새로운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 같은 업역 침해에 대한 우려 없이 세무사님이 업역을 지키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T-엣지와 나하고가 무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세무사님께서 소개해주신 환급금 신고관리도 이용 수수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익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다니 꼭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었는데요. 마무리 인사를 좀 드리자면 제가 돌이켜봤을 때 세무회계 사무소의 프로그램, 도전이 제공하는 세무회계 사무소 프로그램이 I 플러스 네오 플러스부터 시작해서 네오 플러스, I 플러스, 스마트 A로 발전하는 과정을 통해 세무회계 사무소는 업무 혁신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의 발전으로 야근은 줄었고 거래처는 늘었으며 세무사님, 회계사님의 업무 환경과 삶의 질도 개선되었고 가장 중요한 일하는 방식도 바뀌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세무사님, 회계사님 경로 의존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 교수가 주장한 개념으로서 한 번 일정한 경로에 진입하게 되면 그 경로가 나중에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걸 알면서도 계속 그 경로를 유지하려는 경향성을 말하는데요. 스마트 2.0이 손에 있고 편하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더 높은 생산성을 이룰 수 있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U하고 T로의 전환을 미룬다면
지금 현재 2024년에는 스마트폰을 안 쓰고 AI 폰을 쓰는 시대잖아요. 네, 이런 시대에 통화가 여전히 잘 된다는 이유로 피처폰을 쓰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더준이 세무사님, 회계사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유하고 T라든지 유하고 T 내의 다양한 소통 도구, T-엣지, 나하고 AI 세무조정 등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업무 혁신을 이루기를 바라고 언제나 세무사님, 회계사님의 편에서 세무회계 업역을 지키며 든든한 힘이 되는 더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맡은 신동은 저는 김진희 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발표에 수고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살펴보면서 AI의 발전이 여기까지 와 있구나. AI가 세무사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정말 놀라운 마음으로 지켜보게 됐었는데요. 함께하신 여러분들께서도 매 순간순간 집중하시는 모습이 AI가 우리 세무 회계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충분히 짐작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